어저께 그 선생님이 애들 어떠니라고 막 물어보다가 상원이한테 잠깐 물어봤더니 상원 할만하지? 그랬더니 상원이가 아니요 그러더라고. 다들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상원이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야. 첫날 어떻게 집안에 행사 때문에 숙제를 밀린 게 좀 있었었는데 그거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대. 근데 처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기특한 거지. 한번 지난 날들 곰곰이 되돌아봐봐. 처리 못하겠다 싶으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당연히 학원 꼬랐어 이상해 딴 데 갈래 도망가는 게 첫 번째야 항상.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그걸 회피하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슬슬 너희들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이거 회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남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죠? 피곤한데 또 눈도 끔뻑끔뻑 거리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 약물고 하죠. 그래서 슬슬 커피의 맛을 알아가는 나이대가 되어버렸어. 그죠? 안타까운데 꼭 이게 안타까운 것인가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친구 중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옛날처럼 막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속된 말로 개같이 굴리는 경우는 없긴 해. 근데 아직까지도 선생님 친구들 중에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친구들 보면은 꼭 굳이 삼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안 그래도 그래. 똑같아. 비슷한 것 같아. 어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야. 주말 없이 막 일하기 시작하고 뭐 저 평일날도 막 저녁에 10시, 11시 막 이때 퇴근하면서 갑자기 옛날에는 막 하소연하는 전화도 오고 막 그랬었어. 아, 막 때려칠 거야. 나 때려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 나는 그럼 때려쳐. 그러면 그다음에 또 보면 일하고 있고 그러거든. 근데 가끔 이제 걔네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걔네들이 그런다. 막 와고 하소연을 해. 막 아, 진짜 짜증난다고 막 회사 막 그지 같다고 막 얘기하다가 내가 뭐 진짜 진작에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때려쳐. 그랬더니 얘가 아니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얘네들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이 있어. 선생님이 저번에 만났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 네가 쓰고 있는 핸드폰 내가 만든 거다 이러더는 거야. 뭔 소리야? 이건 삼성이 만든 건데 왜 네가 만든 거야? 했더니 자기가 그 안에서 그거를 연구할 때 같이 참여했다 이거야. 그거 제품 네가 쓰고 있는 윤택한 지금 현재 현대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제품들은 다 내가 디자인한 거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막 하더라고. 물론 허세도 섞였겠지만. 그러면서 그 안에 자부심이 되게 강하게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못 살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난 이런 걸 해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생각이냐면 잠을 못 자는 게 꼭 인간이 불행해야 될 조건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때로는 내 건강 물론 건강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몸이 좀 아프다, 감기에 좀 걸렸다, 코가 막힌다 이런 것들이 과연 불행한 요소가 돼야만 하는 건가?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로 반대쪽에 있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마치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어. 특히 무언가를 시도하고 처음에 시작하려 하는 학생들이 예전에 왜 자유롭고 되게 막 자유분방하고 끊임없이 잘 수 있고 끊임없이 놀 수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아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는 것도 행복해지는 길 중에 하나야. 그게 너희들은 공부를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체력적으로 힘이 들다 혹은 때로는 정신적으로 답답하다라는 감정이 느껴지겠지만 그게 꼭 불행이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반드시 너희들한테 돌아올 거야.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어떠한 뭐 고민들이나 혹은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모르겠다라고 하는 난관이 왔을 때 단순히 다른 외부의 타인들에 의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기보다는 누가 날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일어났더니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뭐 굉장히 뭐 편안해 보이고 아니면 뭐 되게 좀 뭔가 요즘에 되게 좀 살만한가 본데 뭐 편한가 본데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 솔직히. 얼굴 보면은 다들 비장하긴 한데 되게 얼굴 한쪽에 막 이렇게 다들 막 이러고 있거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짠하긴 한데 되게 멋있어. 그러니까 좀 장하다는 느낌이 들어. 아, 애들이 슬슬 자기 스스로 자의식으로 변화하려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하시기 바래. 아시겠지? 자, 우리 아까 전에 혜빈이가 말했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삼각함수는 아직 쉽다라는 말에
이어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쉬워요.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다만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상태에서 쉬워요. 하루 미루면 바로 지옥 열려질 겁니다. 자,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시다. 정의가 무엇인지. 삼각함수를 왜 도입해야 합니까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너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의가 돼 있었니?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돼 있었지. 아까도 생각. 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얘는 이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각도가 90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도가 돼야 되지. 그 말의 뜻은 이 한 각의 크기가 무조건 0도보다는 커야 할 것이고 90도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이 말 아시겠어? 따라서 삼각비의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 삼각비는 우리가 일사분면에 존재하고 있는 예각에서만 적용이 가능해. 그런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한계점을 없애기 위해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의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그러시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한 점 P가 있어.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자, 중심이 0,0이라고 했으니까 좌표평은 원점에 정확하게 원이 배치되어 있을 거야. 자, 여기 보이시는 점 P는 원 위의 점이라고 하였으니까 원 위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지. 자, 그랬을 때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저 점을 가리키는 동경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이 동경까지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합시다. 현재 이 상황에서 사인 세타는 자, R분의 Y라고 정의를 하겠다가 삼각함수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삼각비와 삼각함수는 처음에 정의가 되어 있는 도형조차 다르다. 아시겠니? 그리고 얘를 삼각함수,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가 예각에서만 정의된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원 위에 한 점으로 정의해놨기 때문에 원을 뺑뺑뺑 도는 것이 가능하잖아.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일반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360도와 0도의 제한도 받지 않게 돼. 이 말이 아시겠어? 즉 너희들이 이 값을 가지고 모든 각도에 대한 삼각비의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R분의 X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뜻이고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할 겁니까? 라고 하시면 x분의 y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x의 값이 분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도 달려 있으며 그럼 선생님 얘네들 r 값이 0이 될 수 없네요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r 값은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은 반지름이 0이 되면 점원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실원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얘가 원이 그려졌다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장한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부터 확장을 시킬 건데 삼각함수가 정의가 이렇다라는 것을 처음에 좀 인지시켜드리겠습니다.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 몇 가지 좀 집어드릴게. 사인은 원의 반지름 분의 이 점의 y좌표야. 아시겠어? 코사인은 원의 반지름 분의 이 점의 x좌표에 해당해. 오케이.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x좌표 분의 y좌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문자들의 차이점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r값은 무조건 무슨 수? 양수라고 했던 거에 반해. 오케이. x하고 y는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양수의 값과 음수의 값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그 점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분면에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의 x좌표는 무슨 수? 음수가 될 것이고 그럼 x좌표가 음수란 얘기는 코사인의 결과가 음수일 거라는 걸 의미해. 됐니? 자, 그리고 y좌표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y좌표가 양수라는 뜻은 사인의 결과는 양수일 거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탄젠트의 부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x의 값은 음수고 y의 값은 양수니까 얘는 전반적으로 어떤 값이 된다? 음수의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자, 이런 것들을 특징을 기억해 두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각비와 지금 배웠던 삼각함수를 연관시켜서 이제부터 특수각을 확장시켜 버릴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그릴 그림이 오늘 너희가 그려야 될 그림 중에 가장 좀 복잡하거든, 그래프가. 그래서 요 그림 천천히 그릴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정성스럽게 가봅시다. 먼저 너희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의 원을 산뜻하게 그려보세요. 원 좀 이쁘게 그려야 할 거야. 그래서 좀 크게 그려 그냥. 거기 안에 너무 이렇게 막 빠져들어 있지 말고. 자, 일단 원까지 정성스럽게 그려놨으면 자,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전반적으로 쭉 듣고 필기할 시간을 줄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쭉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너한테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줄게. 잘 봐. 삼각함수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습니까? 그러시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한 점이라고 그랬지. 그 중에서 우리의 고민거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반지름 r이 1인 원도 삼각함수 정의가 가능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이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자, 그러한 상태에서 사인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그랬는데 r이 현재 지금 1이니까 분모는 안 써도 그만일 것이고 그럼 결국에 사인 세타는 y 좌표와 같아진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두 번째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그랬는데 r이 현재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x 좌표와 같은 의미가 되겠다. 되냐?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라고 하시면 x분의 y라고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삼각함수 정의였잖아. 오케이.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봐. 선생님 뭘 먼저 보여드릴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각비의 특수비 3개를 현재 삼각함수에서 표현해 드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까 뭐 배웠었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에 대하여 오케이. 각각의 30도, 45도, 60도인 상황에서의 결과들을 알고 있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한다. 사인부터 가보자. 사인이 조금 처음에 인지하기가 쉬워. 이 원의 반지름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일 것이고 여기가 1이야. 됐니? 자, 제일 첫 번째 질문.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삼각비에서는 오케이. 사인 30도면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 떠오르고 얼마? 2분의 1. 아시겠어? 자, 잘 봐. 이게 삼각함에서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 30도를 가리키고 있는 동경이 오케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의 y좌표가 사인 값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뜻인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됐냐?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2분의 1이면 절반 정도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괜찮아. 아직 쓸 시간 줄게 얘들아. 지금 너무나 격렬하게 쓰려고 하고 있어서 선생님 좀 다가갔는데 이해를 먼저 전반적으로 하란 말이야. 이게 첫 번째가 이해돼야 돼. 두 번째, 그러면 사인 45도는 얼마입니까? 지금 머릿속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떠오르시고 거기서 사인값 읽었더니 얼마?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분의 1을 잠깐 유리화하시면 2분의 루트 2지. 오케이? 그러면 그게 삼각함수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45도로 올라온 이 동경이 원 위에 점을 가리켰을 때 그 점의 y 좌표가 2분의 루트 2다 이해하시겠냐? 됐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2분의 1보다 2분의 루트 2가 더 큰 것도 알고 계시잖아. 됐니? 자, 마지막 하나 여기까지 쓰고 이제 알려줄게. 쓸 시간 줄게. 알려줄게. 쓸 시간 줄게.
그러면 이번엔 사인 30도가 얼마냐는 걸 삼각비에서 읽으면 머릿속에서 길쭉한 삼각형 떠오르시고 사인 값 읽었더니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여기서는 60도라고 했으니까 60도를 가리키고 있는 선이 원과 만나는 점이 생길 것이고 그 점의 y좌표가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라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여기 왜 난리가 났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오늘 집에 가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 그래프는 정말 많이 한번 그려보셔야 돼. 귀찮아하지 마시고 정말 많이 그려보셔야 되는 게 너희 머릿속에서 이 원이 계속 떠오를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아시겠어? 삼각함수는 너희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워낙 선생님이 좀 천천히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각함수는 매년 정말 많은 학생들을 좌절시킨 단원이야. 정말 많은 이과인들도 좌절시키고 심지어 문과인들이 문과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삼각함수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되게 많아. 아시겠어? 그리고 처음에 잘 따라오면 그러니까 기본기를 잘 따라오면은 수학 뭐 다 쉽긴 하지만 삼각함수 특히 더 잘 처음에 인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따르면 되게 쉬운데 앞에 있는 거 다 스킵시키고 갑자기 뜬금없이 한 페이지 두어 페이지 넘겨버리면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한 게 막 등장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집에 와서 여기 있는 기본기 정말 탄탄하게 연습하셔야 뒷부분도 무리 없이 그냥 쭉 따라올 수 있게 돼. 아시겠지? 자, 그럼 가볼게. 선생님 이거 갖고 뭐 할 겁니까? 지금 핵심이야. 오케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삼각함수나 삼각비나 별로 차이가 없어. 그렇잖아. 그냥 직각삼각형이 더 편한 거지 사실. 근데 이거를 삼각함수로 옮기겠다는 얘기는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걸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삼각함수의 장점은 각도에 대한 제한이 자유롭다고 그랬어. 아시겠어? 그럼 아가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현재 여기 있는 이 높이와 동일한 높이에는 이 점이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럼 이 점을 가리키는 동경도 있지 않겠냐? 아시겠어?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었는데 여기가 몇 도일까라고 보시면 X축 양의 방향 시초선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간 게 각도지. 여기까지 아시겠냐? 그럼 아가들아 이게 60도였으니까 여기가 60도일 것이고 그 얘기는 즉슨 여기 몇 도란 얘기야? 120도가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 생각 사인 120도가 얼마예요? 라고 묻게 되면 이 사인 120도의 정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점을 가리켰을 때 그 점의 y좌표가 바로 사인 값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 점이 바로 120도가 가리키는 점이고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값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얘 높이는 얘랑 똑같으니까 나는 사인 120도를 포함한 삼각형은 그릴 수 없지만 오케이? 삼각형은 절대 못 그려. 이미 90도가 딱 빠져 있으니까.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두 개의 값이 같겠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는 거야. 이 말이 아시겠어?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y좌표는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값을 이용해서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말이 아시겠어? 상상이 되는 게 여기서 3개 나왔지. 이 3개의 점이 다 이쪽으로 옮겨가겠지. 여기서 또 3개 나오겠지. 그리고 걔네들 밑으로도 내려오겠지. 그러면 3개가 나오니까 특수각이 전체적으로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일단 몇 개 나오냐면 12개가 나와. 이해하시겠어? 게다가
지금까지는 그려보지 못했었던 각도 중에 하나가 0도와 90도, 180도, 270도들인데 걔네들 역시 X좌표와 Y좌표는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 역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할 수 있지.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 4분면에서 12개, 거기다 4개 추가하니까 16개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곱하기 3 하게 되면 총 48개의 특수각이 나타난다. 이 말 아시겠어? 이걸 다 암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뭔 말인지 알겠니? 게다가 여차하면 360도 돌려버리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가 아니라 사인 390도가 얼마예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특수각의 존재 자체가 무한히 확장돼 버려. 학생들이 그 특수각을 다 암기하려 들기 시작하면 얘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너희가 그러한 각도들이 필요할 때 무슨 행위를 해야 되냐면 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각도인가라는 걸 찾고 그 값이 어떤 값과 같을 것인가라는 상황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얘네들 다 넘겨보기 시작할게. 이번에는 여기 있는 노란색 선과 같은 높이가 되는 점이 있을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흰색 점과 같은 높이가 되는 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노란색을 가리키는 동경과 흰색을 가리키는 동경의 각도부터 좀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자, 아가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도였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 135도 되냐? 여기가 30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 150도. 그럼 나는 135도와 150도에 관련된 사인 값을 읽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또 시간 줄게. 또 얘들 계속 또 불안하니까 슬금슬금 쓰기 있는데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너희가 쓸 수 있는 거 다 쓰세요. 예. 대신에 지금 쓰고 집에 가서 놀지 마시고 집에서 또 쓰세요. 자, 다 쓰셨으면 어차피 선생님이 이제부터 설명해야 되는 것들을 다 이제 쭉 넘겨봅시다. 내가 4분면 다 넘길 거야.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점이 있겠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점이 있겠지?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점이 있겠지? 그래서 각각 또 원점이랑 연결을 시켜 놓는다. 현재 어떤 그래프 상황인지 이해되시니? 자, 그럼 이제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 자, 아가들아, 현재 이거를 너희가 쭉 써보면서 머릿속에서 인지가 되었으면 이제 어떠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건데, 자, 예를 들어 사인 405도 라는 것이 있었다 합시다. 오케이? 사인 405도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삼각비에선 만들어낼 수 없는 각도야. 그렇지? 그러면 405도가 사인 값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면 X축 양의 방향 시초선으로부터 405도를 돌려본다는 뜻이지. 405도 돌려봤더니 360도가 빠지고 45도만 남는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45도가 가리키고 있는 점의 Y좌표가 바로 사인 405도가 되는 거야. 이 말 아시겠니? 자, 그러면 코사인 값덤을 읽어보러 갑시다. 오케이? 코사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코사인의 값은 코사인 세타는 X좌표를 읽어라 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건 삼각비이기 때문에 나는 1, 4분면 값들만 읽어낼 수 있다고. 그럼 코사인 30도가 얼마라고 하시면 2분의 루트 3이지.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코사인의 좌표가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값은 얼마야? 미안. 코사인 45도는 얼마야? 라고 하시면은 머릿속에서 생각해봤더니 얼마?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코사인 60이 얼마야? 라고 하시면은 2분의 1이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 됐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 240도를 읽어보려 해. 코사인 240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점입니까?부터 인지하셔야 되는데 코사인 240은 180도만큼 간 다음에 60도만큼 더 가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정확하게 60도가 주황색 선을 의미하니까 여기는 이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 X좌표는 1사분면에 있는 이 점의 X좌표와 동일하나 부호만 반대다 이해하시겠냐? 아시겠어? 따라서 현재 여기는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이 점의 X좌표도 2분의 1일 텐데 다만 그 새끼의 부호가 뭐다? 음수다. 따라서 코사인 240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다 라고 읽어내겠다는 얘기야. 이 말 이해하시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러면 탄젠트 300도는 얼마입니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탄젠트 300도는 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 각도가 어디 있는 점을 가리키냐라는 거지. 300도는 270도를 기준으로 30도만큼 더 갔으니까 주황색 선이 될 거야.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럼 이 점에서 뭘 읽어야 하지라고 하면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x, y좌표를 다 읽으셔야 돼. 아시겠어? 따라서 이 점의 x좌표, y좌표가 무엇입니까를 읽으시면 되고 거기는 점의 x좌표, y좌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얘와 같은데 오케이? 그럼 x가 얼마고? x가 2분의 1일 것이고 y가 얼마다? 2분의 루트 3일 것인데 다만 부호가 x의 좌표는 양수이지만 y의 좌표는 음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셨더니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정리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자, 따라서 삼각함수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전체 사분면에 있는 값들을 읽어낼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시요? 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사분면과 만나는 점들의 비도 읽어볼까? 자, 그럼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요 점, 자,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요 점. 4개를 더 추가하자. 예전 같았으면 삼각형조차 못 그렸을 텐데 이번에는 사인의 정의는 y좌표, 코사인의 정의는 x좌표니까 생각보다 되게 쉽게 읽어낼 수 있어. 아까도 생각, 코사인 0은 얼마까라고 물어보면 0도가 가리키는 점의 x좌표는 얼마까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야. 자, 다시 천천히 얘기해 줄게. 코사인 0은 얼마까라는 말은 0도가 가리키는 점의 x좌표는 얼마까라는 거 똑같은 얘기야. 얼마? 1. 여셨니? 자, 사인 0은 얼마까라는 얘기는 사인 0도는 얼마까라는 얘기는 0도가 가리키는 점의 y좌표는 얼마까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0. 이해하셨어? 자, 그럼 아까들 뭐 이 점들 좌표 읽어내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않냐? 그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자. 자, 코사인 180도는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비에서는 전혀 읽어낼 수 없는 각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로밖에 못 읽어. 그러면 삼각함수 입장에서 코사인 180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180도가 가리키는 점의 코사인 값은 x좌표 관련돼 있다고 했으니까 x좌표가 얼마일까?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오케이? 따라서 180도는 여기 있는 점을 말할 것이고 그 점의 x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읽어내시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체 사분면의 특수각을 확장시켰고 이 외적으로 나머지 각도들은 모르시면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다. 위험하다. 모르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모르고 계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사인 17도는 얼마일까? 코사인 17도는 얼마일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케이?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코사인 17도를 알고 되는 사람 없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코사인 17도 만약 답을 하면 이게 답이에요. 네가 계산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이게 답이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수각도는 반드시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어. 숫자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숫자의 외적으로 이 각도 외적으로 다른 값들은 그냥 그 자체가 바로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당부 좀 할게. 아직은 내가 너한테 이게 좀 섣부를 쓰는데 이거 오늘 정말 많이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걸 좀 더 계속 강조해 갈 건데 처음에는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입니다가 중요하잖아. 근데 나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중요해져.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사인 뭐 예를 들어서 135도가 플러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사인 x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근데 얘가 2차 함수나 뭐 다항 함수나 1차 함수나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정도 되면 양변을 이항시키고 약분하고 인수분해하면서 x의 값을 추정해가는 것이 가능하거든. 그렇지 않겠어? 근데 삼각함수는 너희가 왜 너희 선배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항이나 연산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사인 사인 파이 x가 만약 예를 들어서 파이라고 합시다. 뭐 그럴 수 없지만 오케이? 뭐 앞에 혹시 모르니까 항의 들을 줄 a도 하나 곱해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또 치자고요. 이 상황에서 어머 선생님 여기 파이 있고 여기 파이 있으니까 약분해 이게 안 된다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삼각함수는 너희가 전통적으로 썼던 묶어낸다 인수분해라든가 아니면 양변을 뭘로 나눈다는 거 이런 행위가 안 되는 거야. 이 중간에 일부를 자를 수 없잖아. 근데 애들이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 사인 x가 3분의 1이야. 이 상황이 딱 왔어. 그러면 x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x는 얼마라고 했을 때 애들이 대답하기가 그러면은 x는 3sin 분의 1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혼란에 빠지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즉 너희가 다항함수를 풀었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묶어내면서 양변을 나누면서 정리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닥치면 뭐지? 라고 생각이 갑자기 뜬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의 결과들이 특수비의 결과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특수비의 결과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아까도 요거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딱 볼게요. 2분의 1 특수비의 결과야. 2분의 루트 3도 특수비의 결과야. 2분의 루트 2도 특수비의 결과야. 1도 특수비의 결과고 0도 특수비의 결과야. 그리고 여기 지금 써있지는 않지만 탄젠트 값 중에는 루트 3도 나타날 수 있고 루트 3분의 1도 존재할 수 있어. 이 외적으로는 특수비의 결과가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그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분의 1이 나왔다. 그럼 이 x의 값은 특수각이 아니야. 아닌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그래서 특수각일 경우와 아닐 경우를 구분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눈에 익혀둔다라는 것도 같이 좀 염두에 두세요. 어차피 너희가 오늘 억지로 볼 필요는 없지만 많이 써보시면서 이게 익숙해져 가야 돼. 아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니요? 자,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잠깐 풀고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재 22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각 B가 15인 직각삼각형 ABC의 변 BC 위에 각 ADC가 30도가 되도록 점 D를 잡을 때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어. 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려봤더니 현재 여기는 이 각이 30도가 된다라고 주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각도가 15도가 된다라고 주어지신 거야. 그 상태에서 내가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중학교 때 좀 한 번 정도는 봤을 법한 문제인데 제일 빠르게 잡아내야 될 조건이 뭐냐면 일단 문제 내에서 각도들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을 때 너희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나머지 각도들 중에서 숨겨져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거야. 아까도 생각 여기 30도 여기 당연히 몇 도? 150도.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야 하니까 여기는 이 각도 몇 도라고 숨겨져 있어? 15도라고 숨겨져 있지. 때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두 각은 한 외곽의 각과 같다. 오케이? 자, 그럼 저기가 15도라고 밝혀지면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 게 판단이 됐어? 이등변 삼각형.
되냐?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이 변의 길이와 여기 보이시는 이 변의 길이가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됐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숨겨져 있는 각도들을 찾다 보면 여기가 60도인 것도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서 너희 눈에 뭐가 빡 들어와야 되냐면 30도, 60도, 45도 각도는 특수각이다.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이 삼각형은 특수비 삼각형이다. 됐습니까? 문제 조건에서 길이를 어디를 줬냐면 하나도 안 줬어. 그렇지? 그럼 가장 짧은 변부터 기준으로 갑시다.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 그림을 약간 좀 그지같이 그려놔서 마치 얘도 이등변 삼각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등변 삼각형 아니죠. 가장 짧은 게 1, 가장 긴 게 2,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찡겨 있는 게 루트 3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여기가 얼마? 2요. 탄젠트 15도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의 길이가 필요했는데 알고 있고요. 높이가 필요했는데 알고 있어요. 따라서 탄젠트 15도는 밑변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높이는 1 이렇게 될 것이고 정리하시면 답이 툭튀. 자, 이번에는 사인 855도, 코사인 855도, 탄젠트 855도를 구해봅시다. 자, 보시다시피 0도부터 90도를 넘어가는 예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각도들이니까 삼각비율은 구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 나는 삼각함수를 통해서 구할 것인데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잘 들어. 아까 전 설명 다 이해되셨지? 그럼 이해됐으면 이제부터 이걸 머릿속에서 실행하는 연습을 하는데 삼각함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서가 각도 인지하신 뒤에 걔를 가리키는 점을 찾는 게 항상 첫 번째야. 자, 그럼 생각 한 바퀴 삥 돌아서 360도, 두 바퀴 돌아서 720도. 여기서 720도는 사실상 필요 없는 각도지. 그러면 720도 제끼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몇 도 남아? 135도 남아. 이해하시겠냐? 그럼 아가들 이제 딱 가보자. 1사분면 여기 10초선을 기준으로 135도 여기 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오케이? 1사분면 45도의 x좌표, y좌표가 같을 것이고 부호는 x값은 부호가 반대, y값은 같을 것이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사인 y값은 같을 거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 혹은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코사인 값은 반대부호일 거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라고 쓰시면 돼. 마이너스. 탄젠트는 x분의 y 혹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얼마로 쓰시면 돼? 마이너스 1이라 쓰시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니? 오케이? 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삼각함수의 각도를 읽겠다는 얘기야.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엔 26번에 원점과 점 P점이 있어. 원점과 점 P가 있는데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4라. 자, 이것을 이은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각각 구해달래.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잔팁 하나 좀 배우자.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은 이래. 자, 삼각함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점을 가리키는 변의 반지름과 좌표의 비잖아. 오케이?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먼저 그려. 근데 이 점이 어디 원 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케이? 마이너스 3,4라는 점을 생각해 보니까 대충 뭐 여기 정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얘가 x축으로 y축 수세발을 각각 내렸을 때 x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3일 것이고 y좌표는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일 거 아니겠니?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겠니? 5겠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따라서 이 원 자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제곱이라고 하는 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잡을 수 있어. 이때 사인 값은 여기는 이 각도를 지금 세타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반지름 5분의
y좌표 4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야.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읽는 거지. 이해하셨어?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 된다?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5분의 x좌표 마이너스 3 이렇게 읽겠다는 얘기인 거야. 아시겠니?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읽겠다는 얘기야? x좌표 마이너스 3분의 y좌표 4라고 읽겠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로 읽어드린 건 뭘 이용해서 읽어드린 거냐면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읽어드린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간혹가다 학생들이 이거를 잊으면 안 돼, 모르면 안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간혹가다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 값을 좀 빠르게 읽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전처럼 반지름을 1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반지름 1로 고정시켜 버리고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면 마이너스 3, 사인 좌표가 얼마면 4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각함수는 삼각 B에서 온 거야. B야 B. 다만 그 B의 대상이 좀 달라진 것밖에 없어. 따라서 절대 1을 넘어가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도 나올 수가 없어. B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B이기 때문에. 이 말 아시겠어? 따라서 만약 코사인과 사인의 결과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1보다 큰 결과가 나오면 넌 무조건 틀린 거라고. 아시겠니? 그러면 이러한 실수를 반지름을 안 잡고 그냥 막 좌표만 그냥 사인과 코사인을 읽어내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괜찮냐면 이러한 방법을 써도 괜찮아. 자, 여기 다시 봐. 이번엔 내가 여기 있는 이 새끼를 삼각함수의 정의에 맞게 원위의 점으로 바꾸지 않고 물론 오늘은 이 원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그려야 돼. 알겠어? 근데 앞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삼각함수의 결과가 필요할 때 어떠한 방법을 또 택할 거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3과 4가 나온 상태에서 오케이? 얘가 뭐야? x좌표, 얘가 y좌표지. 그럼 아가들아 탄젠트는 바로 다이렉트로 읽을 수 있지. 오케이? 탄젠트 얼마야? 탄젠트 x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니? 두 번째, x좌표와 y좌표 중에서 누가 음수야? x좌표가 음수지. 그 말의 뜻은 코사인과 사인 중에 누가 음수야? 그렇지. 코사인이 음수일 수밖에 없지. 코사인이 마이너스 3은 아니어도 코사인이 음수이고 사인은 양수이겠다 이해하시겠어? 여기서 한 팍 됐어. 그럼 질문.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이 양수인 3분면은 몇 3분면? 그렇지. 아, 이거 2, 3분 각도구나. 누가? 세타가. 내가 굳이 이 과정을 오늘은 그려. 아니 이번 겨울 방학 동안 그래도 계속 그려. 이거 연습 많이 해놔. 내가 굳이 이 원을 그리지 않더라도 현재 이 문제 조건만 보고도 아, 이거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니까 2, 3분 각도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3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요 앞에 부호 무시하시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가 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버립니다.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근데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가 나온다는 얘기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여야 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머지 편 하나가 잡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읽어.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4일 거고 사인 세타는 5분의 4일 거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겠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야. 나는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니까 코사인 값이 음수고 사인 값이 양수일 거란 걸 알고 있잖아. 따라서 코사인 앞에만 마이너스 부 하나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 즉 내가 원을 그리면서 반지름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삼각 B를 순간적으로 활용하여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최종적으로 이게 너희들한테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나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알면 나머지 값들 다 구할 수 있다. 이 말 아시겠어? 나머지 값들 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봐. 자, 사인 x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어.
오케이. 그리고 x는 3, 4분면 각이야. 이러한 상황이야. 교수님. 좀 이따 정리를 증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많은 학생들이 이 상태에서 뭐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1이다 뭐 이딴 거 많이 쓰려 할 거야. 그거 쓰는 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순간 이 상황에서 뭐가 알고 싶은 거냐면 코사인 x가 알고 싶어 이런 상황인 거야. 아니면 탄젠트 x가 알고 싶어 이런 상황인 거야. 그냥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럼 나는 굳이 뭐 제곱해서 어떻게 계산할 게 아니라 현재 이 상태에 걸맞는 뭘 그리겠다? 삼각형을 그려버리겠다고. 그럼 코사인 x, 사인 x가 3분의 1이 되려면 애기들아 사인 x 3분의 1이 되려면 여기서 때까지 이 길이가 얼마? 3이고 얘가 얼마?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x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삼각형 그리고 난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를 읽어버란 말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사이에 찡겨있는 변의 길이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2루트 2일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 코사인 x는 얼마? 코사인 x는 3분의 2루트 2. 탄젠트 x는 얼마? 2루트 2분의 1. 여기까지 아시겠어? 최종적으로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얘네들의 부호만 조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3, 4분의라고 했으니까 x 좌표도 음수, y 좌표도 음수거든.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코사인은 음수일 것이고 탄젠트는 양수일 거라고. 이해하시겠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읽어낼 수도 있더라. 됐습니까?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쉽시다. 28번 문제 보세요. 자,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이제 슬슬 호도법 다시 재등장하시죠. 3분의 파이 얼마? 3분의 파이 얼마? 몇 도? 그렇죠. 60도. 오케이? 기억나십니까? 자, 요거 쓸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아가들 생각. 삼각함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이 각도가 가리키는 점이 어디 있는가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내려갔어. 이해됐어?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올라간 값과 동일한 높이, 동일한 x좌표. 이해하시겠어? 머릿속에 팍팍팍 떠올라 지금? 오케이? 아, 사인 3분의 파이나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나 똑같은 점을 가리키고 있을 거다. 다만 x좌표는 둘 다 양수일 거고 y좌표는 양수일 때는 양수, 음수일 때는 음수가 나오겠다.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서 이 점의 무슨 좌표를 읽어라? y좌표를 읽어라 하잖아. 이해하시겠어? 근데 이 점의 y좌표는 얘랑 똑같다니까? 오케이? 순간적으로 기억 안 나면 삼각비로 순간 훅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사인 3분의 8가 얼마지? 라는 뜻은 사인 60도가 얼마지? 라는 뜻이고 사인 60도라는 뜻은 위로 길쭉한 삼각형의 사인 값이 얼마지? 라는 얘기란 말이야. 얼마? 2분의 루트 3. 아,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구나. 오케이?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얼마지? 라고 하시면 똑같을 건데 코사인 값을 읽어봤더니 얼마? 양수의 2분의 1이겠구나. 됐어요. 그럼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얼마?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오케이? 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부호는 최종적으로 음수가 될 것이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60도에 관련된 탄젠트 값 읽어보시면 얼마? 루트 3이겠구나. 이렇게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밌고 쉽고 별로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